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40이 된 지금에서야 저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산 건 다 헛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속상했는데 아버지가 남기고 간 가장 좋은 유산이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굴 만나도 거짓으로 절 대하면서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마음에 속지 않을 자신이 조금은 생겼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지금 돌아보면 다 제가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아버지 사업을 오래 도와주시던 이모님의 소개였는데 괜히 어른들이 주선한다고 하면 더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계속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이 저를 아버지 회사로 부르더니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이모는 평소에 회사로 부르지도 않으면서 티 났어? 그때 말한 그 사람 소개해 주려고 그렇지. 아버지가 네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 든 딸이 지금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니라도 있으면 몰라. 원래 이런 건 어른 눈으로 보면 잘 되는 법이야. 이모 말 듣고 한 번만 만나봐. 싫으면 2번은 안 보면 되지. 그렇게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남자를 저도 돌아가라고 하기도 못하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이모는 항상 아버지와 제 걱정을 많이 하던 엄마 같은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엄마의 빈자리가 필요한 순간엔 늘 이모가 저를 도와줬고 사업이 잘 되는 시점에서 일이 배로 많아져 직원들 불만 나올 때도 이모님이 뒤에서 다 도움을 주던 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모는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모 주선으로 마련된 자리는 정말 어색하더군요. 물만 들이키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모님을 엄청 졸랐어요. 저랑 스치듯 한 번 본 게 전부였잖아요. 이상하게 처음 봤는데 선영 씨랑 결혼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상하죠? 그 느낌이 뭐랄까 너무 정확해서 선영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결혼 예감이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첫 만남에 결혼 이야기부터 오고 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내내 시간만 흐르기를 바라면서 앉아있다 헤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했는데 호감으로 이어지진 않아서 이대로 인연은 끝났구나 싶었는데 다시 만난 건 아버지의 차에서 2사람이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선영 씨, 오랜만이에요. 주말이라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2분이 같이?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 서울에 운전하기가 무섭더라고. 이 친구가 도와줘서 잘 갔다 왔네. 이거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서로 돕고 지내는 거죠. 저도 이모님 때문에 자주 들어 대표님이 괜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저희 아버지도 저녁 운전은 겁내하시더라고요. 기사님 구해질 때까지 위험하게 다니지 마시고 장거리 갈 일 있음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빠, 저 사람하고 어떻게 알아? 젊은 친구가 혼자 사업체 차려서 열심히 하더라고. 아빠가 일 줄까봐 잘 보이는 거구나? 사업수완이 좋은 친구는 아니던데 딱 보면 알지. 먼저 친해지고 그걸로 어찌해보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저 친구는 그런 친구는 아니야. 숫기도 없고. 나하고 소개팅 했었거든. 이모가 소개해줘서. 아이고, 그랬어? 이모도 딱 보더니 사람 좋다고 그 말은 하더라. 그럼 네가 밥 한 번 사. 고마운 건 갚아야지.
멀리까지나 데리고 오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인사는 꼭 하라는 부탁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이 이어졌고 첫 번째 만남보다 훨씬 적극적이더군요. 아버님한테 점수 딴 거죠, 저. 점수요?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나중에 선영 씨랑 만날 때도 괜찮은 놈이구나 생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가까이에서 잘 챙겨주셔서. 그럼 5번만 기회 주실래요? 사실 제가 느려서 마음처럼 누굴 좋아해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보면 제 마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5번이 10번이 되고 연애한 지 7개월쯤 됐을 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하루도 빠짐없이 절 데리러 왔고 제가 그냥 흘렸던 말들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했으며 정 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곤 변함없이 저에게 잘하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 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제 마음을 남편이 더 지극정성으로 챙기면서 아빠, 이게 무슨 상자야? 오, 재호가 챙겨 먹으라고. 너보다 잔소리가 더 심해. 남편이 아버지 약까지 챙겨서 매일 먹을 것을 담아서 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도 그런 모습에 마음이 열렸는지 남편에게 사업을 이어받으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버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제 사업체 키우는 것도 부족해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다 쌓아두신 걸 바로 받아서 해 편해지면 저는 평생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아버님은 더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챙기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러면서 먼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빠 사업을 이어받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본인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믿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한 번씩 아버지가 저희 둘에게 큰 돈을 줄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드려야 하는데 넣어두세요. 죄송해서 그래요, 아버님. 내가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야. 이제 내 친구들은 용돈 받는다고 하더라만 나는 내가 번 돈 너희에게 줄 수 있어서 좋아. 늙어서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단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어서 받아. 아버님, 제가 더 잘 될게요, 정말. 내 딸이랑 나한테 하는 거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또 이런 사위를 어디서 얻어. 그저 고맙지. 그래서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때론 너무 바르고 착실해 저와는 다른 세계에서 산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긍정적이야? 모든 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사니까 그렇지. 우리 아빠한테 사업 물려받는 거 부담스러워? 당신한테는 좋은 기회 아니야? 규모도 크게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내 손으로 직접 성공해보고 싶어. 장인어른 덕 본다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나도 내년이면 조금씩 더 일도 많아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믿어주고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지. 내가 누구야. 사실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래. 무슨 걱정? 이모가 그러는데 아빠가 사람들 몰래 병원을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죽어도 안 하고 간대. 단순히 치료면 그러겠냐는 거야.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버님 워낙 본인 약한 거 드러내기 싫어하시잖아. 별 문제 아니어도 이야기할 뿐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살짝 알아볼게. 어디로 다니시는지. 그래 줄래? 고마워. 그리고 한 달 뒤쯤 아빠가 저에게 단둘이 보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항상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죠. 무슨 일이야, 아빠? 어디 아픈데 숨기는 거 아니지?
괜찮아. 늙으면 다 고장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나한테는 절대 숨기면 안 돼. 알지? 그냥 우리 딸한테 아빠가 선물 하나 주고 싶어서. 무슨 선물? 갑자기 나 생일인가? 선물은 아무 때나 받는 게 더 좋잖냐. 생일날 받으면 내가 사위한테 묻혀서 안 돼. 너한테만 몰래 주고 싶어 준비한 거니까 받아도. 목걸이야? 아유, 아빠가 이런 것도 살 줄 알아? 네 엄마한테 주고 두 번째네. 아무데나 두지 말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고마워요. 아무래도 나 오늘 생일해야겠다. 그리고 너만 알고. 응? 아, 왜? 자랑하려고 했는데. 괜히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 말하지 마. 우리 둘이 비밀 하나쯤 갖고 있어도 되잖아. 알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지는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버지의 암 진단이었는데 저에겐 하나뿐인 세상이었고 전부인 아버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제가 다 죽을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제가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물처럼 시간을 써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 차리고 아빠와 남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이러다가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매일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죠. 엄마에게 조금만 더 아빠와 보내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아빠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보다 더 잘 챙길 줄 알았는데 병원에 오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어디야? 오늘 못 와? 어쩌지? 내가 일이 바빠서. 아버님은 좀 괜찮아? 그냥 그렇지. 계속 더 심해지는 것 같아. 퇴원해서 아버님 시간 갖게 해드리는 게 낫겠다. 아직 더 해봐야지. 벌써 무슨 퇴원을 해. 당신 욕심이야 그것도. 병원에서도 별 수 없다며.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는 줄 알겠다. 끊어. 아버지를 하루라도 더 살리고 붙잡고 싶은 제 심정은 하나도 모른다는 듯이 무신경하게 말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속상하더라고요. 마치 모두가 아빠를 보내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저만 붙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아빠, 나는 포기 못해, 절대. 출근했으면 좋겠다. 가서 일이라도 돕고. 지금 손이. 아빠, 건강이 먼저라고 내가 그랬잖아. 아, 맨날 일하다가 이러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 회사를 잠시 둘러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날 아침부터 남편이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럼 잠깐이야, 아빠. 조금만 보다가 와. 일하는 건 안 돼. 알았어. 하여튼 잔소리는. 아이, 아버님도 근질근질 하시지. 같이 잘 다녀올게. 3시 안에는 와, 알았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몇 번의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잘 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이, 회사에 대표님이 왔다고? 못 들었는데. 나도 밖이라서. 간지 4시간도 넘었는데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두 사람 다 연락이 안 돼요, 이모. 혼자 간 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저녁까지 감감무소식이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전화가 안 돼?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빠는?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근처에서 있다 가실 거야. 지금 만날 사람들도 많고 처리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며칠 걸릴 거야. 그동안 내가 같이 있을게. 며칠이나? 갑자기 그런 일정을 잡으면 어떡해. 아휴, 당신 사업 해봤어? 안 해보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는 건강이 먼저라고 해도 사람들은 곧 망한다는 소리 나와.
그럼 괜히 위기라고. 일단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아버님 쉬게 하고 일은 내가 처리할 거야. 그래서 언제 돌아올 건데? 애처럼 왜 이래? 당신도 잠깐 집에서 쉬고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손 놓고 쉬어. 걱정해도 안 해도 앞날은 정해져 있어. 뭐? 당신 왜 자꾸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현실 받아들이라고. 바쁘니까 끊어. 이런 남편의 태도에 더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나 걸려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죠.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일이 바쁜데 저까지 가서 복잡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에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기다렸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이모에게 연락이 와서 대표님 많이 안 좋아? 어쩜 아무 말도 없이 넘겨? 네? 무슨 말이에요, 이모? 아빠 거기 가서 일 본다고. 대표님이 여기로 왔다고? 우린 못 봤는데. 어? 남편하고 같이 분명 갔어. 지금 며칠 됐는데? 아니, 내가 회사 복귀하자마자 네 남편이 대표님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뭘 자꾸 찾아. 네 아버지 성격에 우리 보는 앞에서 정리해 줄 뿐인데 정말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연락 안 했지. 여기 와서 우린 보지도 못했어. 이모, 기다려요. 내가 당장 갈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도 안 잡히고 심장이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뛰더군요. 그래도 남편하고 아빠 사이에선 이야기가 된 부분이겠지. 근데 왜 아빠랑 같이 있다는 거짓말을 할까 머릿속이 꼬이는데 애써 침착하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미팅 핑계로 어딜 나갔고 같이 지시받아서 일한다던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전 목 놓아 아빠를 부르고 직원들과 같이 주변을 다 뒤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지하로 가봐요. 지하예요? 거긴 주차장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자꾸 지하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구석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청소도구부터 설비를 모아놓은 그 차디찬 공간에다가 아빠를 내팽개치듯 뒀더라고요.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고작 담요 하나 던져놓고요. 이미 기절 상태로 누워있는 아빠를 겨우 병원으로 옮기고 전 그 인간을 기다렸어요. 직원들과 이모도 모두 그 광경을 보더니 남편에 대한 신뢰를 바닥쳤더라고요. 인간만도 못한 짓이잖아요.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끌고 돌아온 남편을 향해 저는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어딨어? 노래가 나와 지금? 아버님, 잠시 근처에. 잠깐만. 이미 다 알았네. 저기 문 열린 거 보니까. 잘도 찾았네. 뭐? 너 누구야? 어제까지는 아버님 하면서 쫓아다니더니 지금 누구냐고. 같은 사람 맞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아픈 어른을 여기 쓰레기처럼 버려놓고. 뭐 다 끝났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빠르기는 한데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지 어쩌겠어. 떠날 사람 떠나야지. 내가 암이라도 걸리겠어? 본인이 걸린 거잖아.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이거 보여? 이 회사 나한테 준단 지장까지 찍혀 있잖아. 보이지? 어차피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냥 순리대로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널 버린다는 약속은 없잖아? 그건 내 맘이지. 제대로 돌았네. 너 사업 시작하고 제대로 월급 한 번도 못 벌어도 우리 아빠 사람 하나 믿고 기다리라고 했어. 근데 이런 짓을 벌여? 우리 아빠 어떻게 되면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땐 너도 내가 죽일 거야. 그놈의 아빠. 넌 아빠 없음 죽지. 공주인 줄 착각하고 살잖아. 거짓 신세로 만들어줄 테니까 잘해봐.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그럼 해봐. 해보라고. 그동안 얼마나 거짓으로 우리를 대했는지 그 상처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아버지 사업이 탐났고
이제는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해도 될 일이잖아요. 아예 저까지 아빠처럼 버리고 다 혼자 해먹을 욕심에 눈이 먼 인간 해보는데 저도 화가 가라앉질 않아서 남편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손으로 제 목걸이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아빠가 남긴 선물이라 더 가슴이 아픈데 목이 아파 컥컥거리는 걸 보고도 비웃더라고요. 아이고, 공주님, 일으켜줘?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과 신랑이 때문에 목걸이까지 끊어져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가 바닥에 뒹구는데 그게 꼭 저 같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빠를 잃을 서름도 큰데 두 얼굴 짐승을 남편으로 뒀다니 저는 눈물을 참으며 기어가서 펜던트를 줍는데 이미 절반으로 부서져 있더라고요. 속상함에 손 안에 꼭 쥐고 있는데 웬 처음 보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선명히 써진 8개 숫자는 아무리 봐도 일부러 새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남편이 계속 무언가 찾는다는 이모의 말을 알 것도 같더라고요. 분명 아빠가 마지막 열쇠를 내게 준 거란 생각이 드니 이대로 그 인간이 꾸미는 짓을 당하고 있을 순 없다.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간 아까 뭘 찾는다고 했죠, 이모? 그래, 서랍이며 다 꺼내서 뒤지는데 난 도둑 준 줄 알았어. 이모가 너무 미안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아니야, 이모. 지금부터 시작이야. 싸워야 돼. 나 좀 도와줘. 우리는 대표님한테 평생 빚진 사람들인데 갚아야지. 아빠랑 단 둘이 만난다는 그 회계사분 알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빠가 마련한 게 회사 재정에 관한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들어 평생 일해온 회계사님을 만났어요. 대표님 정말 강한 분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사업할 때 철칙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였어요. 사람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회사 자료도 수시로 모아놓고 철저하게 관리했죠. 그래서 본인 아니면 못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최근 저장된 서류와 중요한 정보를 모아둔 파일, 그리고 금고의 비밀번호, 그걸 고스란히 저에게만 주신 거였죠. 어쩌면 아빠도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행히 저는 남편보다 먼저 그걸 열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미리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자칫하면 남편 회사와 병합해 거짓 신세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피한 거였죠. 남편은 암호만 풀면 아빠 지장이 찍힌 회사 병합 문서까지 쥐고 있는 상황이라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다 옮겨두고 처리해뒀죠. 직원들의 도움 덕에 우리 모두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사실 아빠의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부분이라 겁도 났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절 돕더라고요. 아빠에게 받은 게 많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얻을 이 회사를 자기 손으로 다 망쳤다는 걸 알게 되더니 저에게 달려와 또 가짜 얼굴로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거지 만든다더니 어쩌나? 내가 빨랐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사람이 욕심나면 그렇잖아. 그동안 내가 잘한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줘. 제발. 애썼다 정말. 가짜로 착한 척하느라. 그 값은 줄게.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네가 한 짓에 대한 죗값은 제대로 받아야지. 이미 경찰 불렀어. 네가 우리 아빠 창고에 몰아놓은 거 그거 다 CCTV로도 녹화되어 있으니까 증거 자료로 그거 제출하면 되겠더라. 이젠 네가 냉골바닥에서 지내야 될 거야. 아니 여보, 내가 순간 미쳤었다니까. 내가 잠깐 돌았나 봐.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신고는 취하해주면 안 될까? 당신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어딜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감옥살이 하면서 네 인생에 주운 글씨 써지는 건 무섭니? 그게 무서웠던 인간이 이딴 짓을 벌여? 내가 너 죗값 똑바로 받게 할 거야. 그 인간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생각해 꾹꾹 참았네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 이 인간은 바로 연행이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그 인간을 감금으로 고소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였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은 직계 존속을 감금한 경우에는 존속체포 감금죄가 성립돼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데 전 끝까지 싸워서 이 인간 제대로 벌 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는 재판을 했고 결국 그 인간은 유죄 선고를 받아 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를 하였는데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인간은 제게 울면서 수천 수만 번을 빌기도 엄청 빌었고 반성문도 엄청 보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두 방법이 안 먹히니 지 본 모습을 보이며 제게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무섭기도 많이 무서웠지만 만약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거나 이 인간을 피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같아 마음 굳게 먹고 끝까지 법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2년의 긴 시간 동안 싸워 남편이었던 그 비열한 인간을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모든 일이 끝난 뒤 이제 됐다고 마음을 놓았는지 편히 떠나셨어요. 암과 사투를 벌이시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남자 보는 눈만 나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후회가 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비록 제게 전부와도 같았던 아버지란 사람이 사라졌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이 유산인 회사를 잘 경영하려고 합니다. 아마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잘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힘들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제가 잘 지켜야죠. 사실 그 전까진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었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보니 당연한 건 없었구나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써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대표라는 소리를 들으면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제 것이 아닌 우리 직원들 모두의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 뜻을 이어나가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배운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